이 국장님,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음 주에는 가부간에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밝힐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29일이냐 아니면은 뭐 1, 2일경이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초입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29일설은 어떤 거냐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라보고 있는 건,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은 통상이다. 거의 통상과 관련된 그런 이 관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2+2, 그러니까 이번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장관 2명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어떤 성과를 냈어라고 보여주고 바로 사퇴를 한다가 29일설. 그날이 아마 국무회의 간담회인가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 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사퇴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29일에는 국민의힘 2차 경선이 아마 오후 늦게 발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2차 경선 결과를 보고 입장을 표명을 해야지,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이 2차 경선에도 못 들어타고 나간다가 그렇게 되면은 네. 경우에 따라서 또 다시 고려를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하고는 난 후보 단일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도 있죠.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은 무소속 출마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재고를 해야 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달 초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근데 어찌됐든 5월 3일. 2일까지는 해야죠. 5월 3일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은 대선 주자급 행보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고 좀 잘 기획된 행보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면, 아니 뭐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행보도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의 NCND 노코멘트를 한 상황에서는 다 정치 행보를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자동차 호남의 자동차 공장 찾아가고, 울산의 조선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예를 들어 한미연합사에 가갖고 있죠. 군번 딱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 그 군과 관련된 기념일도 아닌데 한미연합사를 왜 찾아갔으며, 왜 굳이 자기가 현역 병장 출신이라는 거를 굳이 밝혔으며,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필이면은 해석이 가능한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죠. 지난 20일 부활절에는 또 대선 주자들의 필수 코스인 명성교회도 찾아갔고, CNN 인터뷰라든가 또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 미국과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언론과 그런 인터뷰하는 것도 잘 짜여진 각본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연설도 지금 또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권한대행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에 최규하 전 대통령이 권한대행으로서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에 네. 시정연설을 하는 건데, 뭐 시정연설 자체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정치적 의미를 크게 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의 조감도를 한 대행이 자기 생각을 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요. 시정연설 딱 끝나자마자 기자들 저거부터 찾을 겁니다. 국민이 몇 번 나왔고, 국민이 몇 번 나왔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할 겁니다. 아니, 그 시정연설이라는 게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주세요만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국정 운영의 방침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럼요.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직접 가서 하겠다라는 건 국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내가 판단함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비전은 무엇이다, 이런 게 담긴다면 당연히 그게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대행의 대망론을
현실화하는 뭐 변수들이 앞서 이 국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문제. 그래서 2+2 회담이 24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에서도 지금 대규모 협상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 외에도 뭐 50여 명에 달하는 협상단을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성과를 내야만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본인의 특장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자신이 대통령 후보감이다라고 알려지게 된 계기가 트럼프와의 통화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전 전혀 그런 어떤 뭐 호칭도 없었고 그런 전망도 없었는데 딱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뭐 당신의 어떤 뭐 영어 잘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다라는 게 흘러나오면서부터 시작된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 뭐 정당에 못 들어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2차 경선에서 한 사람이 50%를 넘어갔고 뭐 3차 경선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2차 경선에 누가 통과하느냐 이것도 네.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단일화 의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일관되게 단일화에 대한 또 한덕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건 김문수입니다. 가장 뚜렷하게 단일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확장이다라고 하면서 반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홍준표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가 그 전에는 아침 저녁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인터뷰할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거의 그 분위기였는데 단일화 가능하다라고 딱 입장을 바꾼 걸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다른 게 아니냐.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길을 나가 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좀 거리를 확실하게 둔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네. 한동훈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단일화라든지 이런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철수는 세모 정도였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빅텐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한테 단일화를 하자는 얘기지 한덕수 대행 쪽으로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구시장까지 그만두고 가장 마지막 필생의 과업으로 대선에 나선 사람이 단일화하는데 저쪽한테 내가 단일화해 주겠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 홍준표가 지금까지 보였던 입장은 굉장히 강경했거든요. 한덕수에 대해서 그 사람 말도 하지 마라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덕수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도 뭐 길을 열겠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언론들이 홍준표 입장이 바뀌었다. 홍준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죠. 전략적인 유연성을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2강에 들어가고 최종 후보가 되려면은 저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주어야 자기한테 지지가 몰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한덕수 대행은 지금 개헌론을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이고 야권 단일화에 어떤 큰 텐트를 치겠다는 그런 구상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런 개헌론에 관해서는 새미래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인사들도 네. 개헌에 대해서는 대부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느껴지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금 조언을 해주고 밀어주는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두 가지 그룹으로 제가 취재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원로 정치인들 거의 같은 세대 그리고 또 경기고 출신 관료들 이 좀 함께 모여 있는 그 그룹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놔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자신이 주미대사 시절에 함께 있었던 외교관들이나 혹은 경제기획원 부총리 시절에 함께 있던 전문 그런 엘리트 관료들 그 출신들이 이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듬고 있다. 사람들 뭐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갈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서실장에게 아내가 반대를 해서 안 나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관료 그룹에서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같은 걸 전달해준, 그룹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한덕수 총리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 상당히 의지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의지가 보이고 있다라는 전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개헌을 지금 모토로 한 그런 깃발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혹시 뭐 좋은 그룹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글쎄요, 사실 이제 경기고 그룹들이 예. 많이 이제 포함이 된다 하면서 그 왜 추대위에 저는 그게 소설이라고 봤는데 고건 또 손학규 이게 경기고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선배들이고 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한대행이 출마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그러나 뭐 추대위하고는 자기는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 금시초문이다라고 그 저도. 추대위 추진하는 사람도 경기고 동기 아닙니까? 네. 예, 한대행하고. 네네. 63회 동기입니다.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그래도 한덕수 대행뿐이지 않느냐 하면서도 과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여러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단일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때는 자기한테 단일화 해달라는 취지로 출마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서 특별한 조직도 없는 것이고 물론 뭐 자금도 어느 정도 이걸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네. 과연 몸을 걸까? 네. 저는 뭐 한덕수 대행이라도 그나마 나와서 뭔가 바람을 일으켜야 단일화를 하든 삼류 드라마라도 만들어야 이재명하고 그나마 해볼 만하다 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과연 한 대행이 만약에 한동훈이라든가 홍준표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될 경우 네. 과연 나올 것인가? 사실은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양보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전례가 사실 또 별로 없었고요. 그런 모든 난관을 뚫으면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 앞서기는 했지만 과거에 고건이라든가 반기문처럼 월등하게 1위를 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지지율이라는 게 최근에 뭐 조원 CNI라든가 이런 조사한 것을 보면은 한 20% 30% 차이가 나고 있어요. 28점 몇 프로. 맞습니다. 두 가지예요.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원래 2%에서 시작했어요. 갤럽이. 그 다음 주에 리얼미터가 5%입니다. 근데 그 직후부터 점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두그룹에 완전히 선두그룹에 도달을 했는데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는 말 아시죠?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릴 수도 없다라는데 이 호랑이 등이 여론조사거든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거의 이재명에 버금갈 수 있는 정도, 이재명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나오지 않으면 더 점핑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본인도 내가 다 털려야 되는데 이 정도 지지율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한덕수가 정체돼 있다는 겁니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딱 올라가서 뭐 김문수나 혹은 홍준표보다 앞서고는 있으나 거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미덥지 않은 그냥 이 여러 어떤 그 후보들의 조금 앞서는 정도의 단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레드팀입니다. 즉 검증이 필요해요. 지금 인사청문회 다시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한덕수 총리를 물론 민주당이 받아들여줬습니다. 인준됐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김건희 여사 때 기억하시죠? 엄청나게 처가와 관련된 비리라든 이런 것들이 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게 검증되고 있느냐? 일부에서는 일부 패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검증팀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거 다 뭐 검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가족들이 동의하느냐? 특히 지금 비위와 관련된 청문회 내용들을 보면 처가와 관련된 그런 그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 이게 마지막 허들, 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의 경우는 상승을 하려면 중도층이 들어와야 합니다. 중도층의 지지가 얻어져야 하는데 지금 지지율은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을 뺏어먹는 맞습니다. 그런 지지율에 불과해요. 예, 예.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리얼미터 로 데이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뺏어와야 될 게 중도층이거든요. 예. 근데 중도층에서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기보다, 한덕수보다. 또 지역적으로도 자기가 전주 출신이니까 최소한 전북에서라도 호남에서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호남에서도 역시 영남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에 아직 그 퀘스천 마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마가 임박했다, 초유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다음 주 중에 어떤 결론이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